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동미군의 3분의 1을 감축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독일이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감축과 방위비 문제가 연계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독일에 이어 미군 감축이 이루어지는 다음 차례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과 미국 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사업 체결이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해 통화수합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을 깨고 영업이익 8조 원이 넘는 호실적 달성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은 특수를 받고 스마트폰과 TV도 코로나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데다 일회성 이익까지 반영되며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9,025억 원, 영업이익 2,306억 원을 올렸다 공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온라인 쇼핑 증가와 성과형 광고 확대, 파이낸셜, 웹툰, 클라우드 등 신사업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오늘도 우상향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또다시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또 장중에 6만 원 돌파를 했는데 6만 원 부근에서의 매물 부담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6만 원을 치면 다시금 밀려 내려오는 모습. 5만 9,500원에서 6만 원 초반대의 매물벽이 굉장히 두텁다.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지만 우상향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고요. 외국인의 매수는 오늘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끌어주고요. 뒤에서 현대차, 또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밀어주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잘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이 빠졌던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조금씩 올라오면서 시장에는 활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CJ는 오늘도 올라가고요. EDGC 등등 진단시약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종목들 궁금하실 거예요. 조금 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혹은 023153-2611, 2612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2시 50분부터 실시간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객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 시각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네이버, 셀트리온 등에 있어서 오전장과 동일하게 매수세를 계속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군으로의 좀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ITM 반도체, 고영 등의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 오전장에는 좀 넷마블과 그리고 OCI, 코리아 서킷 등의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었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심텍, 에코마케팅, MC넥스 등 일단 기관은 PCB 쪽으로의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 등과 더불어서 심텍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점 등과 더불어 코리아 서킷, 심텍 등에 대한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한마디 수익을 내는 치트키는 바로 진단키트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 시장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상황인데 수익을 내는 그런 쉬운 방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사실상 수익률이 요즘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강세, 곧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된 측면 등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스레 호실적의 배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 진단키트 수요 급증이 지속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국내는 사실 코로나 관련 이슈가 조금 사그라드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대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해외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 추이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외 국가들에서도 이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
추이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점에서 단기 이슈로 끝난다기보다는 하반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이러한 증가 추이에 대한 기대감 등이 관련주들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젠텍이 오늘 아무래도 상한가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국에서 이 코로나 임상 성능 평가에서 이런 성능을 입증한 점 등이 다시 한번 투심을 자극하면서 그 외 시젠, 랩지노믹스, EDGC 등 여러 관련주들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이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이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것 같아요. 금요일인데 좀 장을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조금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삼성전자에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은 이 대형주 위주로의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측면에서는 반길 일이긴 하지만 이 매매 투자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 이 과거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했던 시기, 당연스레 중소형주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그런 시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접근하는 측면에서는 이 중소형주에서 이 대형주 시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점에서 포인트는 일단 당분간은 좀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두시는 전략도 고민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시장에서 대형주로 좀 인식되는 종목들,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정유화학 업종 여러 업종이 있는데, 일단 이들 업종이 좀 상승 전환하는 배경에는 이 경기 회복도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 아직 고민해야 할 점이 많지만, 어찌되었건 이 수급상으로 수급 주체인 외국인이 이 삼성전자로의 매수세를 연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대형주로서의 전환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기아차 등에 계속적으로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연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국 연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의지가 확인되고 5거래일째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2280선까지도 돌파를 했는데요. 코스닥도 장중 신고가 기록하면서 나흘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네이버, 심텍, 수젠텍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수젠텍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성능을 입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거래가 48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매일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면서 국내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젠텍의 진단키트가 임상적 성능을 입증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는데요. 지난 28일 수젠텍은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진단키트 성능평가에서 민감도 100%, 특이도 99%의 임상적 성능을 최종 입증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심텍입니다. 인쇄 회로 기판 제조기업이죠. 현재는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라갔고요. 거래가 19,6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장과 동시에 급등하면서 오전 11시를 앞두고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상장 이후 최고 가격을 경신한 모습입니다. 심텍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지난 1분기보다 11% 증가한 3,218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08억 원으로 126%가 늘어난 건데요. 수익성이 가장 좋은 서버 쪽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2분기 호실적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심텍의 서버용 모듈 PCB의 반사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로 네이버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현재는 0.51% 소폭 올라주면서 거래가 29만 3,5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최고가 29만 4천 원까지도 터치를 했습니다. 네이버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79.7%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시가총액이 약 48조 2,900원까지 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시총 3위 자리에 다시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최근 스마트 스토어 개설 급증으로 네이버가 한국 온라인 쇼핑 생태계의 지배자가 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이슈 바로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보니까 뭐 하반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5G, 또 폴더블 등 고급 스마트폰을 돌파구로 삼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여요. 제품들에 되는 부품들 고급화되고 또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관련 종목 찾기에 굉장히 분주한 것 같은데 하반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금은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선 6월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1억 1,002만 대로 작년 대비해서는 좀 7.4% 감소한 수치지만 지난달 대비해서는 32.7% 그러니까 5월달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개월 연속 전월 대비해서는 증가 달성이 5월, 6월달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4월을 저점으로 이 어떤 수요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7월달 판매는 6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개선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대가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점유율, 어떤 회복 추세나 주요 업체들의 하반기 신제품 출시 일정 고려하면은 휴대폰과 IT 부품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인도 쪽에서의 판매가 6월 달에 1,473만 대로 지난 5월 대비해서 254%까지 늘어나면서 이 삼성전자의 인도 안에서의 그런 시장 점유율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또 인텔에 대한 반사 이익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면서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주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이제 업체별로 봤을 때도 이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스마트폰 글로벌도 높아지지만 이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이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한테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인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도에서 어떤 중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5월달에 17.5%에서 6월달에 26.2%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에 대한 어떤 미국 제재로 최대 경쟁사 이 하이 글로벌 점유율 감소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저가 제품인 아이폰 SE 판매가 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폰 이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삼성전자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애플 쪽에서도 점점 확대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삼성전자 관련 부품사들의 경우에는 8월 5일에 노트 20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2를 포함한 15대 공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대형주는 삼성전기, 그리고 중소형주는 KH바텍, 또 세경하이텍, 타인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을 유심히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보면 지금 대형주, 중소형주 나뉘어 있는데 중소형주가 대형주의 수익률을 웃돌며 선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반도체 중소형주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반도체 종목들 최근에도 신고가도 많이 기록하는 종목들 속속 나와주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은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좀 약간의 좀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올랐다는 느낌도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왜냐면 우선 재고 부담이 있는 상태고요. 또 예상 대비 이제 가파르게 좀 최근에 어떤 그 디램이랑 이 낸드 가격이 이 약간 우상향보다는 하향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 관련된 부품업 그러니까 수혜를 받던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좀 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하반기에 좀 예정되어 있었던 이 드램과
낸드의 장비 투자가 상당 부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디램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올 연말까지 삼성전자 평택 2공장에 대한 클린룸 투자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내년 상반기 말로 대거 미뤄졌고요. 낸드 역시 평택 2공장에 예정되어 있던 128단의 투자 시점이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되어 있었던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또 키악시아의 전공정 장비 투자액이 상당히 좀 미미했었는데 이 삼성전자의 어떤 이 캐팍스를 조정 같은 경우가 이 올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전반에 투자 축소를 좀 갖고 가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는 게 아니라 약간의 주가에 최근에 올랐던 부분이 조정에 대한 부분보다도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또 올 하반기 또 디램과 낸드의 설비 투자 규모가 상반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0% 급감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램 산업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디램 산업이 올 연말 연초를 시작으로 이 서버 고객들에 대한 재고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또 삼성전자를 포함한 공급 업체들 재고가 감소하는 사이클로 진입할 것이라는 증권의 평가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체 종목들 중에서도 이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데 약간 오버슈팅되는 그런 종목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좀 반도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우선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디램 업황의 부진이 그대로 이어지겠지만 약간은 좀 낙폭은 적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 시점부터 어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연말로 갈수록 어떤 반도체 소재와 부품 업체들에 대한 실적 성장세에 대해서는 이 추정치가 이런 그 투자에 대한 감소 부분이 이런 성장세를 좀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장비와 소재 업체들한테는 다시 한번 좀 종목들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선이 미국이 지금 100일도 안 남았더라고요. 진짜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지율 격차는 어느 정도로 지금 벌어진 상황입니까? 네, 현재 뉴욕타임즈하고 시에나가 보도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둘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14%포인트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강점인 경제 분야의 지지율에서도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든의 선거운동 캐치프레이즈죠. 더 나은 부흥 그리고 1,000만 개 일자리를 창출시키겠다는 경제정책이 트럼프의 그 바이 아메리카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보다는 더 노동자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현재 스윙 스테이트죠. 격전지 중에 하나인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트럼프보다 12%포인트 정도 앞서 있는 사회입니다. 이외에도 플로리다, 애리조나에서도 트럼프가 열세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찍었던 지난 그 샤이 표 같은 경우에도 전부 일치 단결하더라도 현재는 역부족인 상황까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가 승부수를 던져야 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때리기에 이제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사관 폐쇄하고 있고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게 결말이 어떻게 될지 살짝 좀 궁금하고요. 경제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리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의 독선적인 행위가 미국이 인내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지금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과의 전쟁이 아닌 제한적인 마찰이라는 스몰 워가 통해서 중국을
독선을 막아야 된다는 주장들이 최근에 와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몰 월을 통해서 지지율을 높이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중국 강경 정책이 11월 3일 대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참에 아예 미국 내에서는 일본처럼 중국을 손을 봐줘서 중국이 태평양을 지배하는 중국의 꿈을 좌절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FBI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내 지적재산권 절취와 관련해서 5천 건의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2,500건에 대해서 곧 조만간 대규모 체포와 관계자들을 기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도 맞대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 소재한 미국이라든지 우방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의 그 대표처로 한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중국은 디지털 통치, 지배를 막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맹과 우방국을 연합해서 결성체를 모으고 있는데요. 당장 5 장비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아예 중국 기업들의 참여를 차단시킨다든지 또 하드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도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이 디지털과 관련된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권 전쟁 뭐 이런 게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1조 달러 규모의 종합 경제 대책을 또 언급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경제 대책에 어떤 내용 담겨 있고요. 언제쯤 시행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세 차례 경제 대책을 통해서 3조 달러를 썼는데요. 현재는 2조 8천억 달러를 거의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 대선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종합 경기 대책을 꺼낼 수밖에 없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8월 중이라도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해서 가계 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겁니다. 2,500억 달러를 여기에 쓸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7월 말로 끝나는 실력 급여죠. 미국인들 같은 경우 1인당 생활하는데 필요한 게 일주일에 1,000달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970달러를 들여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것을 12월 달까지 연장시키고 지급액은 조금 줄이겠다는 겁니다. 200달러 정도 줄이고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연장을 시켜서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더 해주겠다는 거죠. 문제는 현재 이 같은 그 재정 투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서 상당히 좀 그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삭감 없이 특례를 계속 유지해달라. 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집단 소송과 관련된 그 코로나 면책 조항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 조정에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뒤에는 미국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데요. 이 동안에 타결이 안 된다면은 결국 9월 새의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세부 합의라든지 협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쫓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대중국 때리기에 더 올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의 성향이 샤이하다 이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많이 나왔잖아요. 지난번 대선에서도 그러세요 이긴 거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전의 가능성이 아직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일부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그 트럼프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고 보는 거는 트럼프 지지자들인데요. 하지만 4년 전과 같은 역전극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트럼프에 유리했던 그 4년 전 선거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트럼프가 16년 전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웃사이더인 트럼프가 기존 정치 체제에 도전한 그 자체만 가지고도 유권자들에게 신선함을 줬는데 지금 트럼프에게서는 그런 신선함을 찾을 수가 없고요. 또 공화당 같은 경우에 주류들이 트럼프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으로서의 지난 3년 반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엄중하게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16년 전 대선에서 힐러리의 그 대선으로 꺾었던 것은 힐러리의 그 이메일 문제와 관련해서 코미 FBI 국장이 재수사로 들어가면서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스캔들이 없고요. 또 막판에 결정타를 날릴 만한 악재가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전체 유권자의 28%가 미국에서 무당파층인데요. 이들의 65%는 트럼프를 현재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무당파층에서 억만장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51대 33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바이든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정치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실탄이나 지지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대선의 승패는 늘 러스트벨트에서 결정이 됐는데 최근 CNBC 조사에 보면은 모두 트럼프가 열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숨은 트럼프 지지표가 있긴 하지만 바이든이 두 자릿수 이상 그 지지율을 리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전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선 구도 자체는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요. 또 대중국 강경책을 무리하게 썼다는 역공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았나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 자금 유입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머징 시장을 좀 외면을 외국인들이 많이 했던 거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금융 완화를 단행한 그 3월달 이후부터 전 세계가 다 금융 완화에 들어섰는데요. 이 때문에 각국의 그 M2 증가율을 보면은 미국이나 EU,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급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1년 사이에 600조 원 넘는 자금들이 들어왔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그 자금들이 고스란히 각종 펀드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드가 가장 먼저 쓸어 담는 부분이 가장 안전한 단기 국채로 자금이 몰리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은 사상 최저인 0.57%지만 지금 수준에서도 계속 돈이 몰려오면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금 같은 경우는 9일 연속 오르면서 1953달러까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또한 경기 선행 지표인 구리 같은 경우에도 6,474달러까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성이 안 차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돈들이 고스란히 위험 자산이 신흥국의 채권에 먼저 들어왔고요. 그 이후부터는 신흥국의 주시장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그냥 유동성장이 계속 형성이 돼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담은 부분을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거의 다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LG화학, 카카오 이런 대형주들을 사들이고 있는데 첨단 기술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유독 이쪽으로 좀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직후에 그 한머니들 같은 경우는 달러 캐리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미국이 제로 금리까지 떨어지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니까 아무래도 저리로 달러 자금을 빌려다가 당연히 미국 국채라든지 미국 그 주식에 투자를 했고요.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좋은 시절이지만 벚꽃이 만개처럼 좋은 시절 아주 짧게 끝난다는 겁니다. 잃어버리니까 이 돈들이 이제 신흥국으로 넘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그 선진국이나 신흥국에 비해서 한국 증시만이 유독이 싸 보인다는 겁니다. 기술주뿐만 아니라 수출주와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실적들을 보면서 이제 서서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중 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재정 적자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반면에 한국의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워낙 그 투자 측면 거기에다가 위험 자산에 투자에 따른 그 투자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한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좀 우리 눈에는 높게 보이지만 외국인 눈에는 여전히 싸게 보인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니까 또 재밌는 건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했었잖아요. 개인들이 이미 대거 사들인 종목들,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지금 대다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측면하고 뭐 연장선이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주식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투자가들이 기술주, 성장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새로운 유틸리티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누구나 아침은 스마트폰을 열면서 시작을 하고요. 이제 광대역, 모바일, 인터넷, 스트리밍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필수 서비스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탄탄한 디지털 인프라가 없으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을 올릴 수가 없고요. 또 온라인 쇼핑뿐만 아니라 학습, 재택근무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또 대규모 정보를 주고받으려고 하는 세상이 됐고요. 또 온라인 비즈니스에 필요한 청구서 발행, 결제 시스템, 그리고 이거와 지원해준 업무와 관련된 그 테크놀로지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디지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국에서 물과 전력과 같은 그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시장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5G라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AI,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도 많고요. 이것이 활성화되면서 반도체 테마주들도 상당히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또 재택근무, 이커머스, 온라인 수요과 관련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들도 많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성장 기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게 될 텐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접속성이나 속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을 제 우선순위로 투자 대상으로 꼽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화 기술이죠.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망이 이제 재설계되고 이제 첨단 제조업과 관련해서 한국이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제 서비스 분야인데요. 정자 상거래가 확대됨에 따라서 결제 시스템의 사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자동화 기술,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은 투자 자금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만 철저하게 볼 때 한국, 중국, 뭐 아시아 신흥국들이 성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은 누가 미래 혁신 기술을 갖느냐인데요. 이 혁신 기술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중국도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ABCD 플러스 5G 표준을 누가 갖느냐는 겁니다. ABCD라는 것은 인공지능인 AI, 그리고 블록체인은 B, 클라우드의 C, 디지털 통화의 D, 그리고 5G라는 새로운 통신 규격을 말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 봉쇄에 들어가면서 AI 같은 경우에는 세계 상위 5개 기업 중에서 중국이 상위 3개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고스란히 우리나라 쪽으로 수혜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C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술인데요. 아마존, 구글과 함께 알리바바가 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알리바바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5G 기술과 관련해서는 화웨이가 구미 기업을 압도하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대신할 수도 있는 거고요. B는 블록체인과 같은 그 인터넷상에서 서로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이 되는데요.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도 한국도 상당히 발달되고 있고요. 또 디지털 통화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실용화되는데 이제 중국 진영, 미국 지정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2022년 동계 올림픽 이후에는 실용화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서방 기업의 중국 기업 배제가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선 앞으로 ABCD 플러스 5G를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계속 사람들이 찾는 부분이 금이잖아요. 금값이 뭐 계속 올라갑니다.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는데 $1,900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골드러시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 100년간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꾸며져 있다는 겁니다. 지난 14월간 그 국제 금 가격을 보면은 55%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모든 상품 중에서 금과 관련된 성물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줬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간의 대립이 신냉전을 넘어서 지금 열전 상황에 빠져드는데요. 당연히 안전자산 선호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으로 도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제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종합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2018년 6월 이후에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제 국제 신용에 의존하지 않는 무국적 통화죠. 금뿐만 아니라 암호자산인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트럼프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민주당의 견제로 인해서 8월 중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계속 폭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스당 2,000달러 시대가 곧 조만간에 형성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은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잖아요. 지금 사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금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이야기해서 빛난다는 뜻이고요. 네. 금의 화학적 기호는 AU입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외웠던 그 화학 기호인데요. AU라는 거 오로라입니다. 빛나는 새벽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사회적 불안, 경기 침체,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때 빛을 발합니다. 현재 지금의 금 투자 같은 경우는 국제 투자은행들이 조성을 했는데요. 금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올해 3월부터 입을 모아서 전 투자은행들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 상장 지수 펀드죠. ETF를 통한 자금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과 관련된 현물 잔액을 보면은 상반기 말에 734톤입니다. 금액상으로는 395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계속 돈들이 몰리면서 계속 금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상품 간의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면서 과열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000달러 위에서는 가격 변동이 무척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 11월 대선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대선을 계기로 해서 헤지 펀드가 그동안에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던 만큼 차익을 실현한다면 ETF를 통한 매도가 금, 은, 플래티늄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의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000달러 위에서는 투자는 가급적 좀 절제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면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금괴를 직접 구입하는 방법인데요. 네. 하지만 소액 투자가들이라도 몇 그램 단위의 금을 계속 사모은다면 수수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에는 썩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금 ETF를 통한 매수인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또 국제 금 가격과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언제든지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물 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고요. 매월 적립식 순금 ETF 펀드에 가입한다면 투자에 따른 리스크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 선물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레버리지 거래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시키는 방법이긴 하지만 가격 변동에 익숙하지 않는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해되는 방법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금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된다면 워낙 투자가들 분께서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일가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FOMC가 이제 새벽에 이틀간의 정례 회의 마쳤는데 이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7월 FOMC에서도 예상대로 네.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정부의 경기 부양을 금융 정책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주겠다. 또 코로나 유행이 종식이 들어가더라도 장기 금리 상승은 최대 한 억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과 달리 FRB 같은 경우에는 보유 자산은 현재 7조 달러 밑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겉모습과 다르게 양적 완화 축소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총 자산이 감소한 것은 아무래도 리포 시장이라든지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주는 스와프 협정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해왔던 부분들을 현재 40% 줄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의 그 손풀기에 들어간 것은 아니냐, 또 스텔스 테이퍼링에 들어간 것은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고평화됐다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드가 조금 더 양적 완화와 관련된 그 재간기를 할 경우에는 작은 악재도 주가의 그 변동성이 무척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실제 S&P 500 주가와 그 PR과 그 패드의 보유자산 현황을 보면 정비해왔던 만큼 앞으로 테이퍼링이 시행이 된다면 미국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FOMC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돈워 리포트 바로 이어갑니다. 네, 돈워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주현 전문위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운영 원칙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죠. 자, 운영 원칙 보시는 대로입니다. 편입 매수가는 지정가로 합니다. 최대 5종목 편입 가능하고요. 수정을 총 3회 제공해 드립니다. 2종목 오늘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문자 투표로 선정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바로 또 이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도 만나보시죠. 네, 수익률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자, 수익률. 뜸 들였는데 다 파란불인데 이게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손절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주현 전문위원의 포트 같은 경우 특징이 목표가에 도달을 하루 만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불이 없이 모두 다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포트까지 잠시 뒤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AS 바로 받아보도록 하고요. 누적 수익률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 보시면 유나이티드 제약 손절가 물론 터치하면서 나간 종목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유비케어, 한국알콜, 코리아서키트, 코스모 신소재 8%에서 13%대까지 목표가 달성하고 나갔고요. 또 보시는 대로 이글벳, 일양약품은 지금 손절이 됐지만 또 나머지 종목들 은선물, 국제약품, 동화화성은 모두 다 목표가 달성하고 포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볼까요? 점점 늘어납니다. 유니온도 목표가 달성했고요. 그래서 누적 수익률은 67.5% 현재 달성 중입니다. 공교롭게도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종목들이 모두 파란불이어서 보자마자 조금 깜짝 놀라긴 했는데 AS 바로 받아보면서 한 종목 한 종목 대응 방향 잡아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 추세가 이제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지다가 금일 미증시 전일 상승해주면서 추세를 이제 상승으로 잡아줬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 흐름이지 않을까 했는데 미국 선물이 이제 그냥 약보합에서 좀 움직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시가 상승 출발 후에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T 섹터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엔터 쪽 섹터들은 그렇게 괜찮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세 돌리려는 흐름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쯤은 양봉으로 해서 우익선 위로 다시 회복시키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절까지 기타롭고 이대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카본 오늘 시가 상승 출발 괜찮았는데 역시나 어저께 그 아래 꼬리가 좀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굉장히 길게 나오면서 우익선 위에 안착을 시켰는데 꼬리가 이렇게 길게 좀 나오는 경우 다음날 음봉이 만들어지는 그 경우의 수가 좀 많다 보니까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데 역시나 뭐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량 거의 없이 지금 단기적인 상승 이후 조정 받으면서 바닥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 2분기 나오면 그때 가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미리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실적이 나올 경우에는 재료 소멸로 주가가 죽을 수 있지만 주가가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이 좋게 나올 경우에 같이 실적 발표와 함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CT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저께 아침부터 시가 상승 출발시키면 좀 좋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시가 그냥 고압에서 출발했어요. 하지만 저점을 전일 저점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단기적인 추세에 상승으로 다시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CT는 현재 이 수렴 구간에서 흐름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한 번 정도 이 저항권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목표가까지 한번 올라가는 그런 흐름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 3일째 지금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다가 조금 더 늘어났는데 내일 조금 더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저항이 있지만 충분히 상승 여력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프로텍 어저께 추천드린 종목이죠. 프로텍은 제가 추천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이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종가 그리고 내일 음봉의 저점 분할 매수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IT 섹터 굉장히 강한데 이 종목 역시 IT 섹터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세 보시면 이렇게 그 수렴 구간에서 위로 방향을 잡아놓고 오늘 눌리는 흐름이다. 그래서 하루 정도 내일 더 눌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시가 상승 출발해 준다면 강한 상승세 나와줄 수 있으니까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텍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편입될 종목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다우 데이터라는 종목과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유니온은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고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쪽으로 하는 IT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 다우 기술이나 이제 키움 증권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우 데이터 듣고 왔습니다. 자, 번호 고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나갔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다우 데이터와 유니온 둘 중에서 어떤 종목이 포트에 편입되면 좋을지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투표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투자 포인트를 조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1번이 이제 다우 데이터인데 1번 종목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그리고 클라우딩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IT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쪽이나 IT 이쪽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회사가 다우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굉장히 우량한 회사고요. 그동안 이제 저평가를 받아오다가 코로나 이후에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한 모습인데 최근에 박스권 14,000원대에서 박스권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좀 잘 거쳐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회사로 다우기술이 있고요. 역시 다우기술 역시 이제 IT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제 이쪽으로 영위를 하는 회사인데, 특이한 점이 그 다우기술의 손자회사, 그러니까 다우데이터의 손자회사죠. 다우기술의 자회사 키움증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연결재무제표로 보시게 되면 좀 그 부채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금이 약 한 1,00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꾸준히 실적이 좋게 나오다가 1분기에 그 연결재무제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뭐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고, 이제 증시가 굉장히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게 굴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 실적, 키움증권 1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이제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요. 이제 수수료 부분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정부의 이제 그 데이터댐 관련해 갖고 한국판 이제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이렇게 양대 축이 있죠. 그 중에서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국내에서 가장 알아주는 회사다 보니까 이쪽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주가도 이상향하는 흐름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 유니온인데요. 유니온은 뭐 저희가 한번 매매를 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이날 3일 전에 이제 종가 매수 드리고 다음날 밀릴 때 추가 매수 드려가지고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 이 종목 오늘 한 번 더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뭐 종가쯤에 오늘 또 매수를 해본다 하면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 이후 눌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가 상승 출발해 준다면 또 한번 강하게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히토류 관련주로 엮여 있고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그 트럼프가 중국 압박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종목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종목 이번에는 너무 크게 보지는 마시고 한번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종목을 픽해 주셨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유니온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 자연스럽게 유니온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유니온에 대한 뭐 가격 전략이나 구체적인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유니온, 일단 매수가는 오늘 종가고 목표가는 한 1,5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일단 11,000원이 전고점 부근인데 거기까지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한 8,500원 정도, 단기 분봉 30분봉이나 60분봉을 보시면 그 자리가 좀 깨진다 하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조금 더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짧게 손절을 잡고 공략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시가갭 상승해서 뭐 많이 띄우면 띄울수록 좀 좋을 것 같아요. 9,500원 정도에서 출발한다면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시가가 일단은 내일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들어진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면 한 번 더 신고가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니온 말씀해 주셨고요. 나머지 종목에서도 궁금하시면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단처럼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면 언제든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주연 의원은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